예컨대 이런 경우는요. 그 아는 분들은 푸는 것보다 더 빨리 풀어냈겠죠. 빨리 풀어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지 않는다라는 법이 없어요. 난이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늘 등장한다. 자, P는 price죠. 가격은 100 마이너스 4 QD인데 QD가 지금 뭐라고요? 2분의 1 QM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요 식을 이제 계산을 하면 다시 P = 100 그대로죠? 여기 4 곱하기 2분의 1은 2잖아요. 2QM 이렇게. 금세 나와버렸네요. 답은 몇 번? 2번.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 여러분 한번 여기저기 찾아보세요. 기출문제니까 이거 여기저기 설명한 것들이 있겠죠. 분명히 이게 더 심플하고 정확할 겁니다. 시간 짧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요건 가장 기본입니다. QD와 QM의 관계를 이렇게 복잡한 방정식으로 이렇게 식을 세워서 변형을 시켜서 QD 원래 자리에다가 QM으로 표시된 걸 갖다 대입한다. 이게 이제 방정식 풀이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요, 사실 복잡한 방정식도 아니잖아요. 요거를 보세요. 자, 일단 좀 지울게요. 일단 여러분 지우는 거 보고 계시지 말고 생각을 좀 하고 계셔요. 시간은 늘 잘 찾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 보세요. 방금 전에 요거를 좀 여러분 조금 두껍게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게 좋겠네요. 지금 보면 자, 이 수요자 수가 2배로 뛰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방금 전에 식을 어떻게 세웠냐면 요 원래 QD에 2배로 뛴 게 그게 QM이라고 한 거잖아요. QM. 딱 요거 쓰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리잖아요. 머릿속에 그리면 EQD가 QM이야. EQD가.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EQD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 있어요? 2 곱하기 2QD. 요게 4QD 아닙니까? 그런데 요 부분 EQD가 뭘로 바뀐다고? QM으로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요거는 EQM. 앞에 이 2는 살아 있으니까 P = 100 - EQM. 그 2번 딱 나오네. 이게 지금 암산으로도 사실은 익숙해지면 될 수가 있어요. 주어진 식에 EQM, 3배면 3QM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지 그거를 바로 QM으로 바꿔버리면 구하는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 외에 여기에 가까운 변형들이 전형적인 기출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한 번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일단 요걸 자꾸 반복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개별 수요 함수하고 시장 수요 함수의 관계 이거 일단 기계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자 사람 한 사람들의 가격에 따라서 수요의 양이 달라진다. 이 수요자들을 동일한 사람으로 보고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함수들을 그냥 더하는 게 되겠죠. 한 사람이 10개 사면 두 사람은 20개 사겠죠. 세 사람은 30개 사겠죠. 그러니까 그냥 양을 더한 거야. 사람 수만큼 2배로 뛰었다면 양이 2배로 뛰겠죠. 100명이라면 100배로 뛰겠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편에서 보면 이렇게 세로가 가격을 나타내죠. 수요 공급 함수에서.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게 뭘 나타냅니까? 양이죠, 양. 항상 가격, 양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 수요 함수는 개별 함수의 그 양의 합이라고 그랬죠. 양을 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양은 이렇게 좌우, 그래프상의 좌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좌우로. 그러면 양이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우로 이렇게 좌우 중에서 이렇게 양이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때 그런 지문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수요 함수는 개별 수요 함수를 수직으로 또는 수평으로 좌로 상으로 합해 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왜? 양을 합해 가는 거니까. 수량.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문제가 아니다. 한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를 종합적으로 응축해서 이해하면 이 문제도 풀 수 있고 저 문제도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알고 정상적인 이성으로 상식에 근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가 아니라 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해하셔야 되고, 여러분 그 기출 계산 문제를 시험에서 실질적으로 득점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려면 일단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고 그 문제에서 뭐가 주어지고 그래서 뭘 구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요구되는 키 컨셉이 뭔지 요걸 아셔야 그것이 이론으로 나와도 풀고 계산 문제로 나와도 또 풀고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계산 문제 풀다 보면 이해 안 되던 이론 문제도 개념 문제도 드디어 마침내 이해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 없이 접근하지 마시고, 그러면 조금만 응용해도 흔들립니다. 그런 그 허망한 공부하지 마시고 꾹꾹 눌러가면서 짚어가면서 한 문제도 10번을 보면 10분에 풀 게 이제 1분으로 줄어져 있고 1분에 풀 게 30초면 풀어지고 10초면 풀어지고. 왜 그럴 수 있겠어요? 머릿속에 떠올라 있기 때문에, 늘 활동적으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보면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풀어내야 되는지 금세 알 수 있죠. 그리고 시작을 기억하시오. 시작. 그건 기억이 아니라 이제 이해한 끝에 기억되는 건데, 이런 문제는 개별 수요 곡선하고 시장 수요 곡선 이 함수 이런 것들은 이 시장 수요 함수의 량 그리고 개별 수요 함수의 량, 요 둘 사이에 어떤 관계 있는지, 2배인지 10배인지 100배인지 요것만 따져서 원래 QD였죠. 여기서는. 그리고 새로운 QM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면 문제는 풀리게 돼 있다. 또 예컨대 이런 경우는요, 그 아는 분들은 이론 문제 푸는 것보다 더 빨리 풀어냈겠죠. 빨리 풀어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또 나오지 않는다라는 법이 없어요. 난이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늘 매우 쉬운 계산 문제도 등장한다. 그리고 이런 계산 문제 충분히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그럴 때 30초도 아닌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시면 득점의 기회는 언제라도 올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계산 문제 하면 이런 그 계산기 이게 꼭 필요한 계산도 있지만 거의 계산기 없이 암산으로도 끝내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산기를 반드시 눌러야 될 것들은 따로 있어요. 그거는 머리로 암산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계산을 해내야 되는, 그래서 손가락과 계산기가 협력을 해야 풀리는 문제가 따로 있고,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 비례임대차 설명했는데 그때는 계산기가 없이는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은 이 숫자 표기법만 제가 안내해드린 숫자 표기법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만 잘 활용하면 그것도 암기로 해낼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팁을 드리니까 좀 이렇게 저렇게 잘 활용하는 자기만의 그 어떤 재산으로 좀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여기까지만 하고요. 바로 또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싶으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